지난주 미국 증시 3회 법칙 우려에서 벗어나면서 3대 지수 모두 오랜만에 시원하게 반등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3월 CPI가 발표될 예정이죠. 특히 총선 이후에 한국 증시의 운명을 쥐고 있는 외국인들도 이번 주 나오는 미국의 CPI 결과에 모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중요하고 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실업률 3.8%의 비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저 또한 궁금합니다. 우선 지난주 미국 증시 시원하게 올랐다라는 표현을 아까 썼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목요일 날 예. 다우존스 지수가 장중에 최고치 대비해서 최저치가 한 800포인트 떨어질 때 그렇죠. 우리 그 투자자분들한테는 미국 경제가 펀더멘탈이 괜찮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 이에 관심이 됐던 미국의 그 산업 3월 그 실업률이 발표했죠. 그렇죠. 우리가 3회 법칙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 3월 실업률이 3.9% 이상 나올 때는 3회 법칙이 걸리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 침체 우려가 돼서 주가 약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3.9% 나오느냐, 3.8% 나오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상대로 3.8% 나오니까 이 3회 법칙에서 우려가 해소되니까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3회 법칙에서 얘기한 것은 그만이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실업률이 3.8%, 전월에 3.9에서 3.8% 떨어졌다 하면 예. 많은 그 이렇게 이론대로 본다면 미국의 그 노동시장이 탄탄하니까 인플레 재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주가는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월가에서 보면 급격한 지금 펀더멘탈 장세이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 침체 우려가 인플레보다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8%에서 3회 법칙이 벗어나다 보니까 급격한 경기 침체 우려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보면 월가에서 가장 궁금한 점을 해결시켜주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김채은 PD께서 미국의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는 예. 실업률이 3.8%니까 미국 경제 탄탄하다, 인플레 재발 우려다 하니까 10년물 금리가 4.4%까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 이론대로 본다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미국의 그 페드의 통화 정책에서는 양대 목표 중에서 물가 안정이 있고 예. 고용 지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용 지표는 지난주에 마무리됐으니까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가 발표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관심이 되는 것이 3월 CPI가 아마 최대 관심이 된다. 이것이 외국인들과 또 한국의 그 증시를 키를 잡고 있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 증시 모습이 좌우되니까 3월 미국의 CPI는 우리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3월 실업률이 미국 증시를 살렸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 미국의 3월 실업률이 발표될 때 예. 지정학적 위험이 굉장히 불거됐죠. 그렇죠. 아까도 조께서 이렇게 냈습니다는 그 내용의 배경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진 데에는 이란의 태도가 바뀌게 된 상태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이란은 이스라엘의 직접 보복 선언을 해서 5차 중동 전쟁이 이렇게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왜 그럴까? 이란이 그만큼 트럼프 정부 이후서부터 소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히스토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 트럼프 때는 대사관이 예루살렘 텔아비브에서 이전 문제가 있었죠. 이런 그렇죠. 문제로 인해서 친 이스라엘 강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란이 소외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관계 개선, 특히 사우디, 중부로 몰려가는 사우디의 관계 개선 때문에 사우디는 수니파의 맹주고 예.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다 보니까 이란을 결과적으로 보면 의도와 달리 소외하게 됐죠.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 이란이 상당히 이렇게 그 중동 정제에 대해서는 제3자 입장을 견지했는데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사실 그 이란의 그 공격에 이스라엘 공격 때문에 직접 보복이 하는 걸로 인해서 이란이 직접 보복을 하다 보니까 결국 5차 중동전쟁이 발생 여부 강치를 급상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내용도 굉장히 지적적 위험을 불거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 캐스터께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자막 가지고 지적하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그 대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카드로 해서 이 푸틴의 손을 들어주는 카드를 벗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가 사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아마 이 문제는 동유럽 관계, 유럽 관계에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곡물 착들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 이 돈바스 지역은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는 석탄이라든가 우크라이나 공업지대거든요. 아마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핵심 지역을 남겨준다. 그리고 본인이 자 푸틴한테 당신 손을 들어주니까 평화협정은 뭐 당연히 오는 거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 카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워싱턴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초반에 우세했던 분위기에서 바이든이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11월 달 대선이 있을 때 바로 직전 연대에 예. 불리했던 사람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판세를 엎는 것을 옥토버 서프라이즈 하는데요. 워싱턴 동부에서는 지금 4월에 트럼프가 상당히 불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빅카드로 이 대세를 역전시키겠다는 에이프릴 서프라이즈,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게 4월에 어떻게 깜짝 쇼 이런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의 그 중동에 대해서 지금 그 정세 불안 고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저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지정학적 위험이 마크로치라든가 외신에서 탑뉴스로 등장하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GPR이라 해서 글로벌 포리티컬 리스크에서 예. 세계 지정학적 위험 지수도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주에 우리 총선도 있고 예. 총선 직전에 북한도 미사일을 연이 발사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정학적 위험이 국내 증시에서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란도 이번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도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도 종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사실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배제시켜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란 간의 문제 내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자체적인 문제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이란의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3자에 해당되는 이란이 이렇게 미국이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개입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왜일까 하는 이 측면에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자, 미국과 이란과에게는 핵협정이 재개되느냐 그러면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핵협정이 폐기되느냐 하면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자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는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 때는 이스라엘 정책 때문에 사실 오바마 정부 때 오바마 지우기에서 됐던 핵협정 문제에서는 폐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지우기했던 오바마 보건 정책이 나왔죠. 그러다 예. 보니까 핵협정이 자막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는 핵협정이 재개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란이 핵협정 재개인데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 시대에 미국과 이란 관계의 돈독한 관계, 우방적 관계에서 사실 외형상으로 보면 이란이 서운하게 느꼈던 것은 바이든 정부는 급한 것이 사우디가 중동 정세 맹주인데요. 예. 중국으로 달려갔거든요. 중국으로 달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관계가 밀접한 상태에서 사우디를 달래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란의 핵협정 복원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관계가 오바마 정부 시점처럼 밀접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이 중동 정색이 불거지는 상태에서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 중동 정세가 불거진다면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결국 미국이 중동 정책에서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냐 예. 그러면 이스라엘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제3자 개입이 중동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동에 있어서는 두 가지 수니파의 맹주와의 사우디와 시아파의 명제 이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충돌로 인해서 빚어진 지금의
사실 시아파의 간의 갈등 문제 이것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예.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이 중동 정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3자 개입에서 이란의 어떤 그 불개입 촉구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이스라엘은 계속 끌어안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 국제유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 9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불거지지 않겠냐 각종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제유가 움직임 어떻게 보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90달러는 예. 3대 유정 중에 브렌트 가지고 기준으로 하시는 거로 이렇게 예,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동 정세는 중동의 두바이유상 가지고 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미국의 예. 서부 텍사스 중에 WTI 가지고 이 정세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진 이후에 예. 지금 한번 보시죠. 음. 두바이는 90달러 하는데요.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진 이후에 유가 전망은 가장 빗나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골드만삭스가 150달러 간다 그랬죠. 그랬었죠. 지금 모습은 90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위험상은 300달러 간다. 국내 증권사는 대부분 다 120달러 이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망과 달리 국제유가가 70달러까지 무너지고 최근에 조금 올라가서 90달러인데요. 그런 전망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1973년 제4차 중동 정세의 오페크 위치와 지금의 위치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차트 분석의 맹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세계 매장량과 생산량은 오페크를 제치고 미국이 1등으로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150달러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러시아 위험상 300달러인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70달러 떨어진 데에는 바로 미국이 이런 자급자족 정책 중에서 사실 생산량을 대폭 증대시켰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알래스카 유전 개발. 이거는 예. 알래스카의 유전은 지금 오펙 국가들이 캐낼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건 다 캤기 때문에 생산 코스트적인 측면은 알래스카가 더 좋습니다. 질도 좋습니다. 알래스카 개발. 대륙붕, 미국의 전역에서 대륙붕의 매장량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매장량 캐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도 OECD가 비상시에 대비해서 사실 월간 수입 소비의 3개월치를 비상으로 대준 OECD 전략원이 비축분이 있는데요. 이걸 예.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전부 이렇게 빗나갔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제5차 중동 전쟁에서 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예.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되면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인플레 재반 문제가 관련해서 유가 향방이 가장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은 세계에서는 마켓시어로 볼 때는 오펙에 비해서 미국이 더 높다. 그다음에 미국이 사실 중동 지역의 이런 지역, 러시아와 결탁된 세계에서 유가의 키를 지은 세계 경제 흔들기에 사실 방어적인 측면에서 앞서 말씀같이 알래스카라든가 대륙불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략 비축분을 개발하거나 푸는 전략으로 볼 때는 미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홍영국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미 증시가 시원하게 올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지금 마켓 쉐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미국의 원유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 관련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답해 주시죠. 이틀 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보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어디 쪽을 보고 있습니까? 네, 총선 이후에 한국 증시 모습은 외국인이 키를 갖고 있죠. 그동안 한국 투자가들은 다 그렇진 않습니다. 나갔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바치고 있기 때문에 예. 총선 이후에 외국인들의 움직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아마 이 시간을 보시는 주식 투자자분들에서 최대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민감한 사항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주도하고 있는 김치현 PD께서 정치색은 좀 띄지 마라.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예. 과정에서 자 이번 주에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3월 CPI
총선 이후에 바로 발표죠. 그렇죠. CPI에 주목되고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왜 뭐 이 문제가 중요하냐 한번 조금 짧게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12월 파월의 기자회견이 올해 3월부터 금리 인하가 기대됐죠. 최대 6차례 정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고 한국 증시가 좋았던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월 달, 2월 달 CPI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예상보다 높겠죠. 쇼크 때문에. 예. 이것이 뭐냐? 저건 지금 김철현 PD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예. 전월비로 해서만 조금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개를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금리 인하 시기가 연장됐던 겁니다. 그래서 2월 달 CPI 상승률 쇼크 후에 3월 달 기대됐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6월 달로 연기됐던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번 주에 3월 달 CPI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결부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상으로는 2월보다 높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월 달 3.2%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예상은 3.5% 정도 나올 거로 봅니다. 그러면 3월 달 인플레 CPI가 쇼크되면 금리 인하 시기가 3월에서 6월로 연기됐는데 6월에서 9월 내지는 올해 한 해 사실 금리 인하가 어려운 게 아니냐. 지난주에 이제 우리도 알아봤습니다는 올해 안에 캘리 어디인가요? 그 캔자스시티 예. 이런 그 사람들의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도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이런 주목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준과 파월 입장에선 CPI보다도 요 CPI를 볼 때는 자꾸 금리 인하 시기가 연장되니까 근지의 연사니까 CPI보다도 PC 물가를 주목해라. 이걸 자꾸 주문했던 겁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계속해서 주문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 CPI와 PC 간에 똑같은 인플레 지표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예.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월이 PC를 보라고 주문할 정도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격차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네,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음, 우리가 미국의 물가가 잡히기 시작한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6월입니다. 예. 이때 CPI가 9.1%입니다. 음,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종전과 달리 CPI보다는 PC가 더 빨리 안정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2월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 2월의 CPI는 3.2%입니다. 그런데 2월의 PC 상승률은 2.5%입니다. 더 빠르게 안정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CPI와 PCI 격차를 한번 보면 지금 3.2에서 빼기를 2.5하면 70bp 정도 나옵니다. 0.7%포인트 나옵니다. 예. 이게 종전에는 어떠냐? 코로나 직전에 이게 뭐냐? 20bp 정도에서 30bp 정도입니다. 이 수준에 비해서는 CPI와 PC 이게 지표가 2에서 3배 정도 격차가 나거든요. 예. 그러면 CPI를 보면 라스트 마일 부주의, 인플레 재발 우려 이렇게 되는 거고요. PC 물가를 보면 라스트 마일 부주의 우려 완화, 그다음에 인플레 재발 우려 완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가 안정의 책임을 갖고 있는 자 파월 입장에서는 당연히 PC 물가를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전망을 보면 3월 전망치를 이렇게 보면 올해 PC 물가는 작년 12월과 마찬가지로 2.4%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인플레 타겟티가 2%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럼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전망치도 올해 PC 물가가 2.4%고 3월 달 전망치도 PC 물가가 2.4%니까 마지막에 끈적끈적한 게 없어지는 거죠. 요즘 물가가 스티키하다, 끈적끈적하다라는 거죠. 그런 표현들 많죠. 근데 작년 12월에 전망치 올해 PC 2.4%, 3월에 전망치 또 똑같이 2.4% 그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파월 입장, 페드 입장에서는 스티키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이 아주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자 인플레 타겟팅에서 보면 2.2%지만 우리가 2021년 9월 달에 인플레 평균 물가제를 도입했죠. 그럼 그 평균 물가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민감하지 않는다. 그럼 그 허용하는 부치가 어떠냐? 플러스 마이너스 0.3%포인트거든요. 자, 그럼 올해 전망치 한번 보겠습니다. 2.4에 거의 인플레 타겟팅의 평균 물가에 도입하는 이후에 허용하는 0.3% 빼면 2.1%죠.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자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배경이다. 그래서 CPI와 PC 물가 왜 파월이든가 페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PC 물가를 이렇게 주문하느냐 바로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CPI와 PC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물가 지표라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물가는 너무 많습니다. 아, CPI도 있고 PCB도 있고 거기에 근원 PC도 있고 근원 CPI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헤드라인까지 붙여가지고 하니까 같은 똑같은 물가 지표인데 이렇게 많느냐. 거기에 생산자 물가도 있고 근원 생산자 물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는 물가 지표가 굉장히 혼선을 미친다. 음.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CPI 통계가 미국의 상무부에서 통계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부에서는 PC 물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 좀 똑같은 물가 지표인데 어떤 거는 노동부고 어떤 건 상무부냐. 이걸 보세요. 통합시켜라. 첫 번째. 혼선주니까. 두 번째는 바로 CPI가 PC 물가에 이렇게 격차가 나는 주거비 문제입니다. 여기에 주거비 문제에서 바로 CPI는 주거비가 포함되고 PC 물가에서 주거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CPI 물가에 포함되는 소위 OER, 바로 저 영문의 약자의 표시였죠. 예. 자, 요 영문의 약자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홍 앵커가 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내지 않는 임대료를 경제 기업형 측면에서 뭐냐 CPI 물가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데 예. 내 자가에서 왜 임대료를 CPI에 넣느냐? 그러면 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 CPI가 물가가 어려워,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 내 이자 비용이 증가해. 왜 당신네들 부서를 상무부와 노동부를 이렇게 혼란시키고, 그 다음에 CPI에 국민 입장에서는 PC 물가보다는 CPI가 물가 더 체감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내지도 않는 OER을 집어넣느냐?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OER을 집어넣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OER을 집어넣을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CPI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되고 이자 부담이 증가하죠. 그래서 차질을 기해서 이 OER 문제, 내지도 않는 임대를 빼버려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OER을 뺄 때는 유럽식 방식입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죠. OER을 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CPI 상으로 보도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똑같은 입장에서 자, 미국의 CPI에서 2월에 발표됐던 미국의 CPI가 3.2%입니다. 예. OER을 빼보면 2.7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자 2월에 PC 물가가 2.4%죠? 그러면 2.5%죠? 그러면 2.7과 2.5% 거의 유사치 아닙니까? 0.7%포인트 나오는 게 OER을 뺄 때는 2.5, 2.7 거의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인플레 압력이 불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를 통합하는 문제, 물가 지표를 통하는 통합하는 문제, 그다음에 OER을 배제하는 문제.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여름철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 문제를 아주 많이 논의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파월 의장을 두고 샤워실의 바보와 같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론 맺어주시죠. 네, 우리가 보면 너무 파월이라든가 그 다음에 페드가 너무 물가 지표에서 우왕좌왕하죠. 그렇죠. 그때 말이 나오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샤워실을 틀다가 홍 앵커 입장에서는 이렇게 탁 틀다가 차가우면 또 이렇게 뜨거운 물로 물이죠? 확 바꿔버리죠. 예. 이렇게 해서 자기 온도에 맞게끔 할 때는 그 조정 과정이 말타는 얘기입니다. 바로 물가와 관련돼서는 지금의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파월이 샤워실에 바보에 걸리고 있다. 오히려 시장을 안정시켜야 될 입장에서는 물가 지표에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파월의 카오스 혼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통화론자 입장에서는 샤워실의 바보 얘기를 통화론자 밀턴 프리드만튼 샤워실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 예. 입장에서는 제발 뭐냐 이제는 모니터리 룰을 시켜라. 통화 준칙으로 해라. 그래서 인플레 타겟팅이 2%인데 물가가 3%다. 그러면 니네들 하지 말고 니네들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금리 올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 타겟팅보다 2%면 자 소비자 물가가 이거보다 낮다 하면 그냥 페드 관계없다. 뭐 관계없다. 그냥 금리 내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마이탈 룰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위기 상황을 자꾸 파월이 하다 보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 대담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금리 위기 당시에 대당의 물가 지표 관계없이 대당하게 경기 회복 위기를 극복했던 맨 버너키가 좀 등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너무 안정시켜야 될 파월과 페드가 너무 불안하게 하니까 맨 버너키 같은 차기 의장으로 좀 부각시켜달라 하는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 증시의 총선 이후에 키를 끄고 있는 외국인들이 예. 이 CPI에 대해서 관심은 높지만 한국 증시의 외국 자본을 빼나갈 것만큼 사실 고용 지표에 비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번 주 발표되는 CPI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수위원이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